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에 국정원에서 노벨상 취소 청원 모의를 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검찰은 10일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십자군 알바당과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권이 신여가되어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수사하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신임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 일어났던 국정원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을 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서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촛불뉴스 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8일 오후 4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안민석 의원 북 토크쇼에서 교수단체 회원 10여 명이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청중으로 가장하고 가방에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넣은 채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북토크 시작하려는 순간부터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진행 시작도 못하게 왜 적폐청산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만 하냐며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는 적폐가 없었는 줄 아냐면서 소리를 마구 질렀습니다. 결국 약 8명의 경찰이 출동해서 보수 회원들을 행사장 밖으로 다 끌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행사는 2시간 반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고요. 토크쇼 중간중간에 20여 차례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추석 연휴에 미 동부 지역에서 북토크쇼를 한 것은 박정희 시대 이후 권력자들이 미 동부에 불법 운익한 재산을 교민들의 힘으로 파악하고 이후 특별법으로 그 재산을 몰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8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LA 캠퍼스에서 교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범자들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내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미라 씨의 사회로 시작된 영화 상영회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희생되신 분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께 드리는 묵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승화 감독은 어떤 시민들은 공영방송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공영방송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알리고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는 후감을 전했습니다. 최승화 감독은 또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한 달 넘게 파업하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해외에서 지지와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최승화 감독과 교민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교민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MBB 자금 추적 스릴러 다큐멘터리 저수지 게임 무료 상영회가 21일 토요일 오후 3시 아틀란타 에모리 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조해주세요. 가수의 꿈을 이루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가 15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립니다. 다큐 영화 어폴로지 상영회 및 간담회가 16일 월요일 오후 6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어 다시 모국인 한국으로 추방된 필립 클레이 씨가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뉴욕타임스에도 보도되면서
강제 추방되는 한국 입양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카고 하나센터에서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박건일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인 입양인들의 숫자는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예, 서류 미비 한인 입양인들의 숫자는 지금 2만 명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와, 2만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예전에는 입양이 되어 올 때요, 민간 기관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호트재단, 또 미국에서도 민간 재단이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몸에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했어요. 네. 5년이 지나면 우리 동포분들, 이민자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또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네. 양 부모님들이 까먹기도 하고 또 돈이 들기도 하고 또 소수의 경우는 학대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해가지고 그냥 합법적인 체류 신분, 영주권만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한인 입양들의 관심은 애덤 크랩서라는 입양인이 언론에 알려지면서부터인 것 같은데요. 이 애덤 크랩서 씨는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러다 결혼 후 아이 셋을 둔 아빠로서 추방 위기에 몰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인들 사이에서 추방 반대 운동도 한참 벌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 이분은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추방 상태로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2016년도 이렇게 말에 그렇게 추방이 되셨는데, 예, 안타깝죠. 여러 가지 그런 학대당하고 또 질병당하고 그런 불꽃질 삶 속에서 네. 예, 중간에 이제 본인이 이제 불화를 겪고 있던 사이가 좋지 않던 양부모 집에 비록 법적으로는 접근 금지를 받았지만 사실은 자기 방에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님한테 전해졌던 그런 고무신 그리고 또 성경책 그런 본인 걸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다가 아무튼 법에는 위축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방됐는데 이제 중간에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든 다음에는 본인의 번듯한 잡과 미용사셨거든요. 네네. 예, 바보삽도 하시고 또 결혼 생활 하시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그러셨는데 가족과 생이별을 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도 계속 컨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체류 입양인들이 시민권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이 사실을 우리 하는 동포분들이 알기 전까지는 네. 당연히 입양을 되면 시민권을 받으면서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왜냐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식적으로 아주 어리게는 뭐 생후 몇 개월 됐을 때 입양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시민권을 받겠구나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였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초반에는,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무슨 국가기관에서 입양을 주선하는 게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또 사설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이민법의 특별 케이스가 아니었죠. 그냥 뭐 입장에서는, 입양이 되어오고, 특히 한국 분들은, 해외 입양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입양이 되었으면 조금 소리가 다른데, 네네. 이게 입양 절차가 아이와 양부모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류 작업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미국을 오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전혀 이민법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군요. 그러면, 네. 지금 이들을 위해서 미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아까 기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7월 달에 네. 플레이시 김창규 씨가 이렇게 자살하면서 일이 더 이번에 많이 이제 또 이슈화가 됐어요. 네네. 클레이시 추방될 때도 한때 얘기가 되다가 또 추방되시면서 약간 주춤했었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주위에서 타의에 의해서 이런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나서줘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2000년도 초에 이제는 입양되시면서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산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당시에
1983년도 이전에 오신 분들, 네. 지금 나이를 치면 쉽게 말하면 40대, 50대 초반에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제외됐어요. 이제부터 오는 사람들은 신권 주겠다. 근데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은 못 주겠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그렇게 가정도 이렇고 여기서 40대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 추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없애라. 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서명운동도 받고 압력활동, 로비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가장 크게 지금 입양아 단체 본인들이 제일 나서고 있어요. 네. 입양아 권리 캠페인이라는 ARC, Adoptive Right 캠페인이라는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예, 그리고 보조 단체로 파트너 단체로 뭐 시카고의 하나센터, 네. 또 LA의 KRC, 코리안 리소스 센터, 예, 그렇게 그리고 낙하세, 미주 한인 봉사교육 단체 협의회, 이렇게 한인 단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로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도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일할 때 한 8할 정도는, 80% 정도는 미국 내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법 활동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한 20%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렇게 입양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합법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살게 하는 건 아니지만 종부된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계신 동안 연착륙하실 수 있으시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낼 수 있으시도록 좀 보호를 해달라. 그리고 국적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수특수 국민으로 네.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또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또 문화도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식의 같을 수는 없지만 아주 비슷한 미국에서 추방돼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당분간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주거와 그런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조금 제공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입법 활동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 하나도. 예,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예.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말도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와서 당장 그 일자리 구하는 것부터 힘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저희가 서명 운동하는 거 외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서명 운동도 이제 하실 수 있고, 또 네.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뭐 인터넷으로 청원하는 것들, 또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양아 문제가 인권 문제, 또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이 상황이 힘들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해외 입양을 많이 했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다시 들어올 때도 만약 내팽개친다면은 도의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너무나 이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청원 활동하고 또 계속 의견 내주시고 그런 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입양아 문제 같은 경우는 인권적으로 누구도 뭐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요새 들어가니까 외교부에서도 입양아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게 조금 여론이 다시 환기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든 친구분들 또 가족분들 또 하시는 종교 교회면 교회면 사찰이면 사찰 성당이면 성당에서 입양아 아이들이 시민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 나는 당연히 시민권을 받고 입양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라는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네. 우리가 여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요. 한국 국민들이나 심지어 미주 지역에 거주한 한인들 중 일부는 이런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입양인들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인식을 하는, 그래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죠. 네. 사실은 이분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할 때, 과거의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그런 게 또 걸려서 시민권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합당한, 네. 죄의 질에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과하게 인생이 변할 정도의 그런, 그리고 생이별할 정도의 그런,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도 다 청소년기에 아니면 힘들었던 그런 유년 시절에 저질렀던 법 때문에 지금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시민권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아, 예, 바에서 뭐 폭행 사건이 있을 수 있고 DUI 걸릴 수 있는데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면허가 정지된다든지 라이센스가 네. 정지된다든지 벌금을 낸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영주권자네? 미국에 네가 몇 년 살았건 상관없어. 서류상으로 영주권자야? 그럼 추방. 왜냐면 경범죄, DUI 아니면 폭행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인생이 망가질 정도의 가정이 파괴될 정도의 그런 죄값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범죄자로 본다기보다는 네.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합당한 벌을 받고 그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다시 이제 제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타의에 의해서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하나센터든 아니면 미주 지역의 다른 단체든 한국 입양인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뭐 시위나 뭐 이런 활동 등. 네. 아까 2000년 초에 입양한 시민권 받으시는 분들, 예외되신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분들에게도 시민권을 주자라고 하는 법안이 사실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연방, 하원, 상원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 회기에, 그게 저번 회기엔 한번 사람들이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산됐어요. 네네. 근데 이번 기회에는 알면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거든요, 이 법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알리고, 예, 이번 기회에는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진짜로 필요하신데 나이가 있으신데 시민권 없으신 서류 미비로 살고 계신 그런 입양인 분들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민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네네. 페티션 드라이브 서명 운동을 통해서 그 서명 많이 받은 걸 가지고 입양한 분들이 직접 의원들을 약속을 잡아서 이거를 지금 지원해주고 계신 상원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원해주시고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다른 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알리고 필요하다, 분명히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러비를 하려고 합법적인 입법 로비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인들이 이 방송을 듣고 많이 참여를 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게 방송 제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키워드는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용어는 최근 한반도에서 북미 간의 긴장이 진행되면서 외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차 세계대전을 외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 익스프레스 5일자가 보도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미국과 일본이 분명히 북한을 붕괴시키려 하며 이것이 그들의 마스터 플랜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스 미 국무부 장관과 헤더 나우트 미 국무부 대변인에 의하면 미 외교부는 북한 정권 내 관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개의 창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창구를 통해 최근 미 정부가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해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가졌지만
북한이 대화에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사설을 통해서 일본은 김정은에게 핵 프로그램을 단념하라는 압력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핵구름을 야기시키는 자살 행위라며 서슴파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동맹하여 사악한 왕국을 붕괴할 수도 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악한 왕국은 북한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3차 세계대전은 북미 간의 전쟁이 아닌 미국과 일본 연합국 때 북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9일에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자 영국군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의 데일리 스타가 보도했습니다. 그중 한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은 F-35B 제트 12대를 수송할 수 있는 영국의 최신 항모 퀸 엘리자베스를 한반도에 기파시켜 한미 연합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군이 이렇게 한반도 전투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한반도 현재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 8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잘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의 실체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코코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리얼리티 쇼처럼 다루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대해 무모한 위협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코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견습생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미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코 상무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올려 반복적으로 매개를 망쳤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진행 중이던 협상이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코코 상무위원장은 거의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코 위원장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은 것을 결정한 것은 그가 용기가 없어서라고 비난한 트윗에 대한 대응으로 백악관이 석인 타가소가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오늘 아침 누군가 교대 시간을 놓친 것 같다라고 트윗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코코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권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코 위원장은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말들을 언제 말해야 할지를 미국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 특히 그가 다루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걱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외신 브리핑에서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북 정책 의견이 갈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심지어 공화당 모든 의원들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이 때문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잘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대비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